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저 자료들 중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장기라는 얘기 안에서도 3월, 4월 이제 첫 번째 시장 금리를 올리는 이때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5월쯤에 뭐 QT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쭉 지나고 가서 이제 9월, 10월 달에 또 항상 9월, 10월 달에 주식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장기라고 중장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한 3, 4월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먼저 어, 달력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하고 있는 그 주식 부자 채널에서 이제 여기 서치란에다가 이렇게 달력이라고 치면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어 이제 이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검색 결과가 22년에 22년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들이란 제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을 심할 때는 특히 이제 장기 트렌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제목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볼 거는 요거를 다시 한번 한 화면을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 자, 22년에 달력에 표시해 둘 날짜들이란 제목의 영상 그 안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1928년부터 2021년도까지 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세 달인데 그게 2월, 5월, 9월 달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월 달이 다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10% 마이너스 9%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보통 그 통계적으로 보는 거와는 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2월 달에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FOMC 미팅은 이제 1월 달은 이제 끝났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리겠고 QT도 할 수 있으면서 그 횟수나 강도에 대해서는 이제 여운을 남겨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 발표할 3월 달 FOMC는 3월 15일에서 3월 16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순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금리에 관한 페드의 회의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제 한 주 정도, 최소한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걸 생각하면은 3월에 이 중순을 앞두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어, 요 세 번째 이제 볼 거는 그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는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날이 3월 18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날짜가 가깝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옵션 만기일과 그다음에 페드 회의까지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이때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때를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릴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바이 더 딥을 하시는 분들은 요때까지 보는 단기 수익을 이걸 좀 노리고 들어간다는 면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알고 있던 주식에 투자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알고 있는 주식이란 얘기는 지금 사면 향후 6개월 뒤에는 어쨌든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기가 아는 주식이면 그런 주식들을 지금 담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요 전에 이제 조금 올랐을 때마다 파는 것도 시장에서 그 부류로 지금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달력을 다시 한번 봤고요.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는 분은 헨릭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보시면 모든 게 다 이제 하방으로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S&P 기준으로 지금 이제 이게 10% 가까이, 9% 가까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0% 지나서 15%, 22%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지금 9%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9%는 이 S&P로 보면은 4,100에서 3,700 정도가 요 15%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2%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도 한 5%에서 10% 정도 대략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10% 이상도 되지만 어쨌든 예, 대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 그때는 이제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보면은 꼭 이 패드 푸시라 그러죠. 패드가 들어와서 이제 금리 인하를 막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들어올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 마이너스 15%에서 22%는 패드 푸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가 더 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때가 또 이제 패드 푸시를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QQQ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죠. 현재 지금 마이너스 1월 달에 마이너스 15%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5%가 얼마나 이제 큰 것이냐면은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10월, 11월 이때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10월 달에 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올해 1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리만 브라더스가 지금 같이 그런 큰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식이 이렇게 출렁거린다는 얘기는 이 앞으로 이루어질 패드의 긴축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충격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더 시장 위험성 경고하시는 분은 댄 나일이라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한 20% 정도까지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시장이 바로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은 바이더 딥 했다가 이렇게 오르면은 어차피 향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또 비중 줄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셀오프가 나오고 다시 또 내려가고 이걸 이제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형태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내리는 형태가 이 상반기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20%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 correction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1% 정도 더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제 본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렇게 조정장, 이게 앞으로 10% 정도의 더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좀 좋은 쪽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에너지는 지금 거의 뭐, 이 에너지 쪽, 그죠? 이 에너지 쪽은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최고점에서 피크 아웃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월달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앞으로 이 원유 가격이 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다시 더 좀 더 오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에서 그 실적 발표라든지 가이던스 나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낸셜 쪽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긴 하지만 그 JP 모건 체이스처럼 인건비 때문에 안 좋은 쪽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쪽도 조금 가려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그보다 더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기술적으로 찾아보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세미컨덕터 쪽이 그쪽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컨덕터 그죠. 그래서 세미컨덕터는 1999년부터 올해 1월 22년도 1월까지 그 긴 이제 사이클로 봤을 때 현재 바텀 여기 보면 바텀 단계를 지나서 상승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상으로 장기 사이클 상으로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 쪽은 상승 분위기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분야가 이제 뭐 세미컨덕터는 제가 알기로는 테크 쪽에 속하긴 합니다만 이제 테크 쪽에서도 뭐 세미컨덕터 쪽이 또 지금 현재 같은 상태에서는 좋은 때 들어가기 좋은 때라고 이제
차트 분석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세미컨덕터 인덱스 가지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3천 뭐한 세미 인덱스 반도체 인덱스로는 한 3,300좀 되는데 여기가 저점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지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지를 받아왔고 현재 지금 이제 요 최고점 있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22% 인덱스 상으로 이제 하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지를 이제 이전의 데이터처럼 받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세미컨덕터 쪽은 이제 지수로 보면은 들어가기 좋은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개별 주식별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별로 만약에 특별히 알던 회사 아니면 투자해 오았기 때문에 그 이력을 아는 회사라면 모를까 새롭게 들어간다고 치면 인덱스 측면 뭐 SOXX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SMH라든지 이런 ETF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패널들 여기 이제 CNBC 방송하면서 이제 패널들이 얘기하는 거는 펀더멘탈적으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펀더멘탈적 이슈는 지금 이제 경기 만약에 후퇴가 된다고 지금 한다면은 좀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가 또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 문제도 풀리고, 그다음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이 많이 나오면서 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 그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줄 수가 있죠. 이런 이제 펀더멘털 이슈가 좀 잠재한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S&P 500으로 이제 보면은 현재 이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고 오르는 분위기지만 언제라도 지금 현재 뭐 긴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긴축에 따라서 이 범위까지도 이제 주식이 이제 인덱스 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투자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알던 주식 그리고 실적이 지금 좋은 주식에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고 이제 또 잊어버리고 또 못 말씀드릴 뻔했군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표는 S&P 500의 P 레이쇼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좀 좌표를 내려서 보시면 지난 광고를 없애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1900년 1800년도 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최근까지 나와 있는 P 레이쇼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까지는 너무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니까 무시하더라도 1920년도 때 1차 대전 뭐 이제 대공황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1950년도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시작하고 그다음에 60년도 때 월남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80년도부터 해서 또 다른 사이클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대략 한 이 정도의 사이클 한 30년 단위로 그죠? 30년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화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묶음으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사이클 중에서 이번에는 좀 지난 30년씩 지내오던 그런 큰 사이클과 다른 형태의 사이클을 보인다는 게 하나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항상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25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 하나 그려보면은 밑으로는 5, 위로는 25 정도 돼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사적 평균이 한 15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쯤이 되죠. 15 정도가. 그래서 역사적 평균 상에서 요 윗부분에 위치할 때 좀 더 고평가 받았고 이런 시간을 지나면 이제 커다란 조정이 왔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P 레이쇼로 이제 보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현재 위치가 25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더 높았죠. 40 제가 알기로 한 47 정도 있다가 지금 25 정도로 아니군요. 수치로 보면은
이때가 수치로 보면은 지난해 보면은 한 40 정도 어쨌든 가까이 37 정도에 가 있다가 25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는 이 S&P 500의 PE 레이쇼로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최근 요 주기 안으로 이제 최근 주기라 그러면은 이제 한 2000년도, 1990년도 요때부터 이제 평균을 보면은 한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S&P 평균이. 그러면은 이 19 정도 내려오려고 해도 앞으로 한 5에서 6 정도 더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해서 올해 연말 되면은 계속 이제 시장이 성장을 할 거니까 회사들이 실적이 계속 지금 둔화되는 건 아니고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까지 합쳐서 이렇게 보면은 올해 연말에 한 4,300이나 4,200쯤 되면은 한 이 정도 P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 한 4,300 정도 본다는 게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이 역사적 평균을 통해서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 주기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앞에 30년, 여기 30년, 그 다음에 2020년에서 1920년에서 1950년, 그 다음에 1950년에서 1980년 보는 이런 30년 주기하고는 다른 형태의 주기를 지금 현재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른 형태의 주기로 뛰면 한 이렇게 되는 이제 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가 천천히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연착륙도 천천히 할 거라는 이런 가정을 둔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몇 년 정도 더 남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새로운 패턴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S&P 500 P 레이쇼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다음에 뉴스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하나 더 이제 마저 시간이 이제 길게 된 김에 말씀드리면 XLF라고 해서 이 파이낸셜 쪽의 대표적 섹터 E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고르실 수 있는데 뭐 이제 보시면은 버크셔 해스웨이가 여기 있고요. JP 모건 체이스는 좀 안 좋았죠. 그다음 뱅크 아메리카는 좋았고 웰스파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까지도 좋았죠. 요렇게 이제 그다음에 최근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난주에 많이 올랐죠. 요렇게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추려서 파이낸셜 쪽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페드가 금리 올리기 전에 이제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쪽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쪽도 빅텍도 이제 포함되지만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올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